두 번째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발표자분들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질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 순서의 역순으로 해서 질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대표님, 인공지능 기술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 2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상장 회사인 솔특스하고 클리노믹스가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것 같아요. 이들의 협력 시너지는 기대가 되는데 이 제로믹스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향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국내에는 몇 업체 없죠. 이렇게 네오안티젠을 연구하는 기업이요. 미래 어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양사의 어떤 시너지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선 클리노믹스의 어떤 주력 사업은 액체 점검이나 유전자 분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액체 점검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오엔티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혈액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종양의 어떤 DNA 찌꺼기 그런 부분에서 네오엔티젠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전자 분석 기술인데요. 유전자 분석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 특성과 어떤 돌연변이에 대한 분포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네오엔티젠 발굴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솔트룩스를 보면은 솔트룩스는 그 종합 분석과 지식 추론이라고 하는 그런 AI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역시 저희가 네오안티젠 발굴에 그러한 AI 기술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 플리포마 형태로 돼서 개발의 효용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없는 그런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제로믹스는 이미 있는 핵심적인 그런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바이오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강점을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떤 기업보다 스피드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피드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시간 내에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다음에 어떤 클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남겨준 질문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 정보잖아요. 유전체 정보가 됐던 아니면 항암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아마 이게 그 제로믹스의 굉장히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만 명 게놈 프로젝트도 있는 것 같고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특히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시죠? 네, 그 원칙은 개인정보는 모을 수가 없고 모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 유전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그대로 쓰는 그런 연구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울산의 규제특구 사업에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서 1차적인 연구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할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얻었고요. 두 번째는 그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해석한 그 결과를 이용한 가지고 저희가 네오안티젠 발굴이라든가 항암 백신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사실은 1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그 직접적으로 전 세계에서 간행되고 있는 논문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거기에 쓰이고 있는 임상 데이터들, 유전자 데이터들, 그다음에 튜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저에게 맞게 가공해서 분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술과 플랫폼 기술이 아우러서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제가 요약해서 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제로믹스 또 모 회사에 해당이 되는 솔트룩스와 클리노믹스가 모두 규제 특구 사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합니다.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투자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1만 명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실제로 유전자 100%를 해독을 하는 것을 이미 완료를 하였고요. 여러 병원들과 협의를 해서 희귀병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 정보도 모두 확보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은 개인에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동의와 합의를 이미 모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와 상용을 하기 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는 바로 논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논문을 하루에 한 편 읽기도 힘들죠. 근데 인공지능의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는 하루에 수백 편, 수천 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논문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이미 개인정보로서 개인하고 합의를 본 1만 명 국내 유전체 데이터라는 것이 클리노믹스 그리고 제로믹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게시판에 질문이 나온 것 중에서 바이본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창선 대표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그 중에서 뽑아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 창업을 하신 지 얼마가 되셨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이제 저희가 딱 1년 됐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 중간에 4월 달에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체를 공식적으로 본다면 6개월이 된 거죠. 야, 6개월 만에 그렇게 대단한 서비스를 만든 것도 아마도 솔트룩스하고 협력뿐만 아니라 그 열정과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누적으로 사용자 수나 혹은 이 전체 생기부를 분석한 건 대략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추정하시건데. 저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기부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온 인원들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어제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 저희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는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실제로 생기부를 돌려본 인원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한 1만 명,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생기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돌려보고 대학 진단도 받아보고 그런 상황이고요. 와, 그다음 저희 사이트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기부를 꼭 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시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성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대학들을 갈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기부를 돌리지 않더라도 입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뭐 창업하신 지 이제 법적으로는요, 6개월 만에 20만 명의 활동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니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생활기록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경우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바이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 저장하고 처리하는지 이 유사한 질문이 한 3개 정도가 될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예,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부터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라는 것이 개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법적으로 민감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 사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생기부에 보면 개인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라든가 뭐 생년월일, 주소, 그다음에 뭐 담임 선생님의 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저들이 생기부 프로그램에 본인의 생기부를 올리면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가 돼서 그 부분이 비식별화되도록, 그러니까 식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기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숫자는 숫자, 그다음에 문장은 문장별로 이렇게 다 나눕니다. 쪼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생기부를
이렇게 저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별로 숫자별로 나누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2차 비식별화 작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학생들의 분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일 텐데요. 그 단계에서는 뭐 2중, 3중으로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뭐 관리자를 아주 극도로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상에서의 어떤 보안 작업들이 이루어진 서버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했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신뢰성 문제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국내 기준의 보안 인증이라든가 해외 기준의 보안 인증이라든가 그런 인증을 따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또 단기적인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본 쪽에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리드의 산타토익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산타토익이 토익으로 시작했지만 공무원 시험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매년 물론 고등학생 3학년, 2학년부터 3학년 시작을 해서 중학생까지 내려간다라는 비전을 얘기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마이데이터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출시할 서비스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내년에 출시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3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 학종온이라는 게 있고 수시온, 그다음에 면접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출시한 서비스는 바이브온이라 그래서 생기부를 분석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 대학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니즈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기부가 로 어떤 대학이나 어떤 전공을 가는 것이 가장 최적화됐는지 자체를 이제 인공지능이 잘 추출해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공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또 목표 대학이라든가 목표 전공이 확실한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많은 학생들이나 또는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 생기부로 어떤 대학이나 어떤 전공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인지 이런 거 자체를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AI가 100%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든 전공이든 본인의 생기부를 통해서 아예 그 리스트를 이제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면 이게 이제 합격 가능성이 몇 %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아예 100% 추천해 주려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숫자로만 성적 가지고만 판단하는 어떤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과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은 면접원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생기부를 제출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면접이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옛날 대학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형식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면접고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생기부를 보고 자신의 어떤 예상 가능한 교수들의 질문이라든가 입학사정관들이 뭘 물어볼 것인가 자체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AI가 기존에 있는 어떤 질문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유사한 경우일 경우에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이 무엇인지 그 질문지도 뽑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사이트에 와가지고 면접 연습을 직접 하고 그거를 AI가 면접을 평가해 주기도 하고 보완점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그런 면접원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좋은 게 1년 내내 이제 필요한 시기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반복적으로 와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하나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쓰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희 사이트에 이제 모이게 된다면 그걸로 이제 플랫폼화 단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이넷은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아요. 국내 딥러닝 원천 기술 또는 특히 추론과 관련돼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독보적인 회사가 저는 소이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이넷이 현재는 추론 엔진을 경량화하고 메모리를 줄이고 속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기술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이넷의 전일영입니다. 저희 소이넷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고객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최적화시키고 경량화시켜서 실행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장표에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범용적인 어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향후에는 MLOps 환경의 이 모델로서 저희 솔루션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량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 디바이스에 포팅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적용한 모델들이 실제적으로 메모리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 건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오탐, 미탐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해서 궁극적으로 초기에 구축했던 AI 모델들을 좀 더 개선하고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욕구들을 주기가 막상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니터링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개선된 개선된 어떤 모델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디플로이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MLOps 환경으로 저희 소이넷은 이 시장을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이넷의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말씀하신 MLOps를 클라우드 위에서 하는 무슨 과금 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비즈니스 모델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소이넷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미래의 이 AI 시장은 결국은 실행 환경단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한 모델들을 최적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저만이 아니라 이 국내외 굉장히 많은 학자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LOps라는 시장 이외에 저희가 또 하나 꿈꾸고 있는 건 이제 주라고 동물원이라는 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주라는 동물원이라는 시장은 뭐냐면 저희가 최적화시켜 놓은 모델들도 동물원에다 얹어서 고객들이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또한 고객들이 만든 모델들도 저희 쪽에 들어와서 실제로 최적화 경영을 한번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주라는, 즉 동물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인공지능 모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체험해 보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서비스를 활용해서 제대로 구축하실 것인지, 이런 궁극적으로 서비스 플랫폼보다는 약간 좀 다른 형태긴 한데 어쨌든 저희 소이넷은 이런 현재의 모습에서 MLOps 그리고 주라는 시장으로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주라는 게 흔히 말하는 그 모델주, AI 모델주를 맞습니다.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모델들이 더 쉽게 사용이 되고 배포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좀 매끄럽지 않게 시작한 면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 한두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오늘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질문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사람이나 동물처럼 뛰어난 AI를 위해서 소이넷의 효율적인 아키텍처 더불어 제너럴 AI보다는 필수적인 상식과 혹은 작은 환경의 지식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AI 시장이 크게 두 갈래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대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모델처럼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GPU를 예를 들자면은 수만 개의 GPU를 동시에 사용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야지 만들 수 있는 모델인 거죠. 이런 초고대 모델을 통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점점 더 일반화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해가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거대 기업 몇몇밖에 점점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축으로는요, 모든 것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집중하고 특정한 도메인이나 특정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점점 시장이 커지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적은 데이터 갖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이기도 하죠. 특히 엣지 컴퓨팅 또는 필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에 AI가 들어감으로써 작은 모델이 큰 성과를 내고 그들이 협력하는 시장으로도 정반대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소이넷이 아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또 그 임팩트는 대단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넘게 동안에 많은 연사분들께서 최근 트렌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도 있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보통 컨퍼런스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참 아쉽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컨퍼런스 장소에 직접 참여를 하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죠. 잠시 후에는 저희 연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미팅을 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사분들과 직접 뵙고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AC 15회 행사를 이렇게 마칠 텐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기타 발표 자료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마케팅팀에서 관련된 준비를 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얼굴을 맞대고 예전처럼 10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시연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